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 영화. 젊은 남녀가 정장을 갖춰 입고 찍은 사진. 전통 홀례 복장으로 한옥마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모습. 패백 상차림을 배경으로 술잔을 든 신랑과 신부. 일가 친척과 찍은 결혼 기념사진이 차례로 지나간다. 이어서 웨딩드레스 차림의 신부가 입장하는 모습. 예식장에서 찍은 신랑 신부와 친구들의 기념사진. 야외 결혼식장에서 열린 결혼식과 유명인의 화려한 결혼식 장면이 이어진다. 자막, 추억의 문화영화, 그 시대의 결혼식 풍경. 1960년대 결혼식. 전쟁에서 벗어난 1960년대부터 결혼식 풍경이 달라졌다. 마당에서 흥성이던 잔치는 사라지고 피로연이 결혼식 뒤풀이로 열렸다. 점차 결혼은 사회적 행사가 됐고 예복으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었다. 자막, 화촉 밝힌 정낙현 대위. 공산군의 제뜨기 조종사였던 정낙현 대위가 지난주 서울 기동여자청년회관에서 서미라 양과 100년 해로를 기약하는 화촉을 밝혔습니다. 1961년 리버티 뉴스. 하객들 앞에서 신랑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베일을 머리 뒤로 넘겨준다. 정 대위는 1년 전에 미그 15제트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탈출해 왔는데 전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 박사가 주례를 맡아본 이 결혼식에는 한미 두 나라 공군 장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박정희 의장은 꽃다발을 선사하고 신랑 신부의 행복을 축원했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을 향해 신랑과 신부가 인사를 한다. 1969년 홍보용 단막극. 이봐, 결혼식은 결국 당사자를 위한 것이지 남의 눈을 위한 결혼식은 아니잖아. 지난 봄에 우리 약혼 때처럼 친지들만 많고 간단하게 치르니 얼마나 좋았어. 허례허식을 떠나서 실질적인 서약으로 약혼서에다가 건강진단서와 호적 등본을 첨부해서 서류만 교환하는 것처럼 말이야. 약혼이야 이만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결혼식만은 좀 더 보람있게 치르자는 거예요. 그런 보람을 원한다면 아주 구식 결혼식으로 하지 그래. 전통 혼례를 치르는 풍경. 혼례식은 인간 대사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정정하고 엄숙하면서도 명랑하게 치러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결혼식은 어떠했습니까? 850년 전의 예법인 용례를 갖추어야 한답시고 용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예를 갖추기에 허둥지둥했고 또 많은 낭비를 일삼아 왔습니다. 자녀 혼사에 대들보 부러졌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들어온 말이 아닙니까? 전통 혼례식 풍경과 현대식 예식장 풍경이 겹쳐진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후죽순처럼 많은 예식장이 생겨나서 신식 결혼식을 한답시고 남의 이목과 체면만을 생각한 나머지 허례허식에 얽매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낡은 인습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아무 비판 없이 물려진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막, 1960년대 가정의례 준칙.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검소한 결혼식을 했던 때는 고구려 시대다. 그땐 오히려 남녀가 혼인할 때 서로 좋아하면 결혼을 시켰고 다른 재물을 받는 것은 딸을 판다고 생각해 부끄럽게 여겼다. 가례가 엄했던 조선시대와 달리 오히려 자유롭던 고대 사회였다. 전통 혼례가 사라지면서 근대적인 결혼식이 시작된 1960년대. 새로운 가정의례가 등장하면서 허례허식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새로운 가정의례 준칙에 따른 혼례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예식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영화 93의 38호 오붓한 잔치. 1969년. 의례란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형식적인 절차나 거칠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조국 근대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생활의 근대화를 우리 스스로가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객들로 북적이는 예식장 입구에 화환과 답례품을 사양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예식장 안에서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남녀의 결혼식이 진행된다. 물론 하루아침에 실천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시라도 빨리 이러한 준칙을 우리 생활에 익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1980년대에서 1990년대 결혼 풍경.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결혼식이 다반사로 더욱 화려해졌고 이색적인 결혼식으로 여겨지게 된 전통 혼례도 종종 이벤트처럼 치러졌다. 자막 1994년 조용필 결혼식 대한뉴스 미공개 컷. 63빌딩에서 진행된 가수 조용필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 가족이 100여 명의 취재진에 둘러싸여 사진을 찍는 모습. 상아색 턱시도를 입은 신랑과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입장. 양식기들이 놓인 원형 테이블에 앉아 예식 장면을 지켜보는 하객들. 신랑과 신부의 퇴장길에 십수명의 어린이가 초를 들고 노래하며 함께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밴드 연주자들이 있는 결혼식 무대에는 예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함께하며 신랑과 신부가 입맞춤도 하고 예물을 주고받는다. 두 사람의 결혼식 영상에는 사회를 보는 김동건 아나운서 및 수많은 하객과 함께 이주일, 이덕화 등 유명 연예인의 모습도 담겨 있다. 결혼식 후에는 가족과 기념사진을 찍고 5단 케이크를 자르며 피로연을 벌이는 장면이 이어진다. 1989년 안재형, 자우주민 한국 전통 홀예, 대한뉴스 미공개 컷. 올림픽공원 야외 무대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전통 홀예식이 진행되고 있다. 병풍이 쳐지고 돗자리가 깔린 홀예식장에는 암탉이 파란색 보에 쌓여 소반에 올려져 있기도 하다. 붉은 화롯에 쪽두리를 쓴 자우주민이 두 여성 수모의 도움을 받아 절을 하고 자주색 사무관대 차림의 신랑 안재형도 신부에게 큰 절을 올린다. 수많은 취재진과 함께 신랑의 부모도 한복 차림으로 홀예식을 지켜보고 있다. 이어서 신부가 가마에 오르는 모습과 신랑이 조랑말을 타고 가마 앞에서 하객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행렬에는 패랭이를 쓴 남자가 말을 끌고 갓을 쓴 남자가 한복을 입은 아이들과 함께 신랑과 신부를 돕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다. 그 시절 함지나비 풍경.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동네마다 함지나비를 종종 볼 수 있었다. 함지나비들의 함성을 통해 이웃의 경사를 구경하며 흥성이던 그때, 그 옛날에는 신랑집 하인들이, 근래에는 신랑 친구들이 함을 지곤 했다. 신랑집에서 함지나비가 오면 신부집에선 대접하여 큰 잔치가 벌어졌다. 결혼식의 하루 전날 신랑집에서는 신부집에 예물을 보낸다. 먼저 함 속에 잘 여문 조를 넣었는데 이는 자손들이 번창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1984년 문화영화 1958호 한국의 전통 홀예. 함은 주로 신부가 입을 비단 옷감으로 채우는데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 이 함의 내용물도 크게 달라진다. 두 여성이 깊숙한 붉은색 함에 붉은 천을 깐 뒤 예단 등을 넣는다. 예단을 다 넣고 나서 마지막으로 수수깡과 명주실을 넣었는데 수수깡은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함을 다 채운 뒤에는 깔아두었던 붉은 천으로 내용물을 덮은 뒤 함 뚜껑을 닫는다. 붉은 함에는 사슴이나 거북이 같은 전통 문양이 자개로 장식되어 있다. 함을 등에 맨 함지나비를 따라 장구나 꽹과리를 치는 남자들이 어깨춤을 추며 들길을 걷는다. 옛날에는 함을 지고 가는 함잡이는 신랑집 하인들이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신랑의 친구들이 지고 간다. 이 함자비를 맞는 신부집에서는 그들에게 푸짐한 향응을 베풀어주는 것이 상례다. 신부집에서는 간단한 의식이 베풀어진다. 두루마기 차림에 집안 어른들이 모인 가운데 함을 풀어 상에 올려놓고 절을 한다. 의식이 끝나면 이 함은 안채에 들어가 일가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개봉된다. 장가가는 날, 전통 혼례식은 보통 신부집에서 거행된다. 자손 번영을 상징하는 암탉과 수탉이 홍보와 청보에 쌓여 놓여지고 교배상엔 수절의 상징인 대나무가 꽂힌다. 푸른색 사무관대 차림의 신랑이 돌계단을 내려와 입장한다. 청사초롱을 든 초동을 앞세우고 신랑이 입장한다. 신랑의 예복은 사모관대, 과거 벼슬아치들의 정장이다. 이 관복이 이날만은 신랑에게 입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결혼이란 일륜대사의 주인공이 신랑이기 때문이다. 신랑이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혼례상이 차려진 마당으로 들어온다. 자막, 사주단자 이야기. 예로부터 혼담이 있게 되면 문중회의가 열린 뒤 혼인이 결정되면 사주단자를 보낸다. 사주단자는 속이 붉고 겉이 푸른 보에 고이 담아지는데 빛깔의 붉음은 양인 남자를, 푸른빛은 음인 여자를 상징한다.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 측에서는 신랑과 음양오행을 맞춰보고 궁합이 좋으면 혼인 날짜를 정해 신랑 집에 전하는데 이를 연길이라 불렀다. 1984년 문화영화 한국의 전통 혼례. 신부 측에서도 혼사에 관한 문중회의가 열린다.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모여 앉아 과일을 준비하고 두루마기 차림의 남자들이 방에 모여 사주단자를 확인한다.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신랑의 생년월일 시를 음양오행으로 풀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궁합을 보고 신랑 신부의 수명을 판단하고 부부간의 화목도도 따져본다. 나이든 문중 어른들이 한문으로 쓰인 사주단자를 펼쳐서 서로 돌려보며 꼼꼼히 확인한다. 사주를 맞춰본 신부집에서는 혼인 날짜를 정해 신랑 집으로 보내는데 이를 연길이라고 한다. 문중 어른이 혼인 날짜가 적힌 종이를 길게 접어서 보로 감싼다. 사주단자와는 반대로 연길단자는 속이 푸르고 겉이 붉은 보에 쌓아보낸다. 이는 신랑 측의 구애에 신부 측이 호응하는 사랑의 합의를 뜻한다. 연길 단자를 보에 감싼 뒤 보에 달린 끈으로 묶어서 마무리한다. 그런 뒤 10여 명의 문중 남자들이 과일이 올려진 술상을 앞에 놓고 모여 앉는다. 이날 신부 측에서는 연기를 자축하는 술자리가 베풀어진다. 한 남자가 문중 어른들에게 차례로 술을 따라준다. 술상 옆에는 작은 소반에 사주단자와 연길단자가 나란히 놓여있다. 과거에는 연길단자를 보내는 것으로 약혼이 성립되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폐물을 교환하고 약속의 물적 증거를 남기는 약혼식을 올리는 것이 상례로 돼 있다. 예비 신랑 신부와 함께 20여 명의 가족들이 교자상 주변에 둘러앉아 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준다. 예비 신부는 신랑에게 시계를 채워준다. 약혼식은 양가의 초대면 치레와 함께 피로연도 곁들여진다. 양가의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시작한다. 자막, 시집 가는 날 처음 본 신랑 얼굴. 옛날에 전통 혼례에선 신랑 신부가 혼산날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다. 혼례 중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주고받는 의식인 교배의례. 그때가 비로소 신랑 신부가 생전 처음 서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다. 1984년 문화영화
한국의 전통 혼례. 연지 곤지 찍고 쪽돌이 쓰고 원삼과 화롯으로 성장한 신부가 나오면 신랑은 신부를 교배상으로 인도한다. 신부가 두 손을 가슴 위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자세로 두 여성 수모의 도움을 받아 마당으로 나온다. 한옥 마당에는 수십 명의 하객이 앉거나 둘러서 있다. 서동구서 교배상을 복판에 두고 신랑은 동쪽을 향하고 신부는 서쪽을 향해 선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신부가 먼저 큰절한다. 이어 신랑 신부가 처음 상면하는 상견례가 올려진다. 수모들이 신부를 양옆에서 부축해 절을 돕는다. 상견례는 지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신부는 4번, 신랑은 2번 절한다. 서다 빌배 이번에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 큰절한다. 절이 끝나자 신랑과 신부가 그 자리에 마주 앉는다. 상견례가 끝나면 신부의 앞을 가렸던 몽두를 거두는데 옛날 같으면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다. 신부가 가슴 위로 올렸던 손을 내린다. 이어 신부 어머니가 정성 들여 가꾸어 만든 표주박잔으로 합근예가 베풀어진다. 표주박잔에 술을 따른 뒤 신랑 측과 신부 측이 서로 맞바꿔 술잔을 든다. 서구의 결혼식에서처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영원히 사랑하겠는가고 다짐하는 직설적인 절차는 사랑을 상징하는 기러기 바치는 절차, 그리고 둘로 나눠진 표주박잔으로 술을 나누는 합군의 절차에서 상징적으로 모두 거친 것이다. 신랑이 표주박잔에 든 술을 마신다. 신부도 수모의 도움을 받아 술을 조금 마신다. 이로써 두 남녀는 일체가 된 것이다. 자막, 통과 의례라고 하여 우리의 일생 중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결혼식. 가문의 예와 법도를 중시하며 조선시대부터 전통 의례가 된 한국 혼례. 1960년대의 근대 결혼식부터는 마당에서 흥성이던 잔치가 사라지고 세월이 흘러 함을 진 신랑 친구들의 함성도 잦아들었지만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가 되고 가족을 이룬다는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자막, 추억의 문화영화, 그 시대의 결혼식 풍경, 끝.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다음 시간에